3시 43분에 뜬 기사입니다. 강원일보에서 속보가 올라왔는데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파행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4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네요.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진짜 저는 이 군의관이 거론할 때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정운영의 실력을 익히 아는 바 있으나 정말 대책 없다. 그러니까 응급실의 구조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료계의 입장들을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상상이냐 무슨 게임하듯이 국정운영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게 군의관을 투입하면 갑자기 응급실이 좋아지나요? 응급실의 체제 자체는 간략하게 말하면 서로 간에 상호 협조 이런 손발이 맞아야죠. 손발이 안 맞으면 응급 환자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군의관을 투입하는데 최소한 적응 기간이 2주, 3주 걸려요. 뭐 길게는 한 달 얘기하는데 추석 때 군의관 투입한다. 군의관이 그 병원에 대해 생리를 뭘 알아요. 그다음에 간호사한테 어떤 사인을 주는지, 그다음에 어디 말하자면 각 과목마다 치료 처치하는 의사들하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앉혀놓고 그냥 뭐 당번 세울 거예요? 불침번 세울 거예요? 군의관? 아니 지난주에 정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을 혼냈잖아요. 의료 현장 가보지도 않고 지금 응급실 상황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단 며칠 만에 지금 응급실에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위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진짜 뭐 검찰 출신 대통령의 기재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작품도 망작이 많으니까 망작이 많고. 그러니까 웃고 있죠. 뭐 이게 웃을 수밖에 없지만 열받아서 웃는 웃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금 뭐 추석 기간에 중증 환자들은 좀 양보를 해달라라든가 중증 환자에게 양보를 해달라 경증 환자가 거기에다가 돈은 또 올려받는다고 돈을 하고요. 올려받는다라고 하고 또 동네 병 의원들을 다 가동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소장님 처음에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응급실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응급의료학과의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은 이제 응급의료를 떠났지만 이국종 교수의 시술 같은 걸 보면 응급의료가 얼마만큼이나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야, 필요한 분야라는 걸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의를 마치고 전공의를 하고 있는 우리가 예전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라고 불렀던 정도의 숙련도를 갖춘 분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군의관들은 사실 일반의를 마치고 이제 군에 대신 가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불려와서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병의원이 그냥 누구나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간호법 통과 필요한 일이었지만 피해 간호사분들을 통해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 발상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호법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었거든요. 별개의 사안으로 별개의 사안인 거죠. 별개의 사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땜질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오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으면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오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응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거고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응급실로 가는 거거든요. 다 깨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수요일에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이제 고정으로 출연하시는데 그분이 군 사성장군 출신이시잖아요. 저랑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군의관이 이런 식으로 응급실에 투입이 되면 군 의료 체계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갑자기 부상을 입거나 혹은 어떤 전시 체제가 오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떤 안보 태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나눴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는데 뭐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그 집이 그 혹시 아시는 분일지 모르겠지만 집이 가난하면 장판 떼서 벽지 바르고 벽지 떼서 장판 바르고 천장 바르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누더기로 땜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가 세면 여기 막고 있지만 여기를 막으면 밑에가 새는 거고. 나라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뭐 길게 말할 가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군의관들을 투입하는 것들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저 땜빵식 처방인가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에 우리
뭐라죠? 아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후배들 20살의 젊은 아들들은 예. 아파도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어도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또 다른 뭐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국민인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발상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군은 군대로 최소 인력을 유지하면서 과연 지금 의료의 붕괴에 어떤 초입게 들어간 이 의료 현장을 과연 이거를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최근에 한동훈 대표라는 분께서 아주 임시방편으로 26년 의대 증원 맞습니다. 일단 유예하고 예. 의료계와 대화의 어떤 물꼬를 틉시다. 근데 그것도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안 받으면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받으면 돼요. 예.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도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괜찮다 했으면 봐봐요. 여야 간에 국회에서 이 정도 합시다 했으면 대통령이 좀 면이 상하더라도 맞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받을게요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걸 갖고 굳이 거기 군의관들을 빼서 지금 응급실에 넣으면서 대단한 무슨 대책을 마련한 마냥 발표하는 게 참 아니 이게 모든 거에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면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늘리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사람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렇죠. 대한민국에 10,000,000가량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전공의들 빠져 있고 의대생들 빠졌기 네. 때문에. 근데 그건 당장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게 나아질 기미도 타협을 통해서도 나아질 기미도 지금 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그냥 우리가 다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추가적으로 내가 집이 2채 3채 있는데 한 채 더 지었다가 그 집 하나 좀 공사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주호 지금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에 연찬회 자리였던가요?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맞아요.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태어나고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네네. 언제 내일 모레 제가 지금 이 건물을 나가다가도 다칠 수가 있고 인구 전체로 뭐 봤을 때는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는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질병은 일어나는 게 그냥 자연이잖아요. 6개월이 딱 멈춘 상태로 우리가 아무도 안 아파 대한민국 국민 6개월 동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이미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 방식은 암이 생겼어요. 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기 무좀 있네. 무좀을 치료해 볼까? 이런 접근법이랑 똑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생각합니다. 암 저기 멈춰. 암세포 더 이상 기다려요. 6개월만 기다려요. 그러면 멈춰지느냐고요. 안 멈춰지죠. 예. 제가 어제 그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과 좀 모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의료 공백 얘기를 좀 했는데 현실을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럼 나름대로 큰 사업체도 하고 인맥도 많아서 여러 가지를 해서 치료를 좀 어렵사리 받았대요. 조금 가족이 아파서. 네네. 근데 나도 이렇게 너무 힘든데 정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환경이 없는 안 되는 사람은 분들. 어떻게 하지? 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암 2기 환자다. 근데 그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면 3기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6개월이면 사망이에요. 예. 손을 못 쓰면.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세심한 치료 못 받으면 2기를 1기로 막을 수 있는 걸 2기를 3기로 진행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그러니까 생명이란 누구한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가끔 생각할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분이 아무리 그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떤 좋은 말을 쓰려니까 안 되네. 그냥 떨어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하시거나. 어떤 국정 운영 능력과 지적 수준이 뭐 좀 정상적인 것보다 평균 이하라 하더라도 최소한 헌법상의 대통령의 직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 국민의 생명을 아무도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0.73%의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정권 5년 동안 받았을지라도 그걸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6개월만 참아라. 이거는요 정말 이건 헌법을 떠나서 인권 유린입니다. 예. 존엄에 대한 파괴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감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공감 능력이 공감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소통 능력이 아니에요. 있고 아프다는데 국민들이 네. 아프고 죽어간다는데 기다리라는 게 이게 그 발상이 나오는 정보예요 지금 이게. 본인이 아파도 이런 얘기 할까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괜찮겠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찾을 수 주치의가 있으니까. 있고 하니까. 주체가 50명이니까.
50명이에요? 그렇게 알려졌는데 주치의가 한두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이 아프면 응급실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동원할 수 있는 그다음에 대통령만 아프면 그런다 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도 아프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인력을 빼서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또 안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며칠 전부터 제가 주장한 바가 있어요. 대통령 주치를 일단 정지를 시킨다. 의료개혁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완수될 때까지. 그래서 본인도 아프면 응급실 실려가서 뺑뺑이로 돌아봐야 당장 그거 증원 유예시키고 말이야 일단은 그 의사들을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세요. 경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안 불편하니까 모든 국민들도 견딜만하다 생각하지 않냐.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긴 했으나 아까 말씀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능력이 미진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은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 하죠. 역지사지로 이 사람들이 내가 불편한 만큼 이 사람도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상상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건 없는 대신에 약간이 아니라 그 검찰식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물론 이 얘기는 이제 이주호 지금 교육부 총리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은 뭐 대화 타협을 극행한 또 하자라는 얘기였다라고 하지만 처음 들은 인상은 이런 거였어요. 상대방은 무너뜨려야 되는 존재인 거지 상대방과 뭔가 논리를 통해서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존재로 안 보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단죄의 대상이지. 너는 적이고 나는 검사야 라는 사고방식이 혹시 이 정부 전체에 퍼져 있는 건 아닌가? 소름 끼쳐요 진짜. 예. 그래서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이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 목동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도 응급실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마이TV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아프시지 말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치료받을 권리는 제가 들어봤어도 아프지 말 권리라고 해야 되나? 참 지금 국민의 의무가 보여줬어요.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너무 서글픈 현실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사실 외국에 가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중에 하나였는데. 대통령이 만들어놨죠.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이렇게나 망가졌구나라는 생각하면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말이죠. 아니 이게 보통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부모의 원수는 절대 하늘을 같이 머리 두고 살 수 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내 부모 본인 아픈 것까지는 그런다 쳐요. 제가 아픈 거. 근데 내 부모가 아파서 치료 못 받아서 돌아가신다거나 내 아이가 아파서 치료 못 받아서 그런다면 정말 그 대통령이 미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 뭐 뉴스들 보셨겠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목숨 앞에서는 진영이 없죠. 진영이 없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냉동이 안 돼요. 국민들은 6개월이 아니라 6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하듯이 리셋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공식 브리핑 이후에 밝힌 게 참모들에게도 그럼 지금 어차피 선거도 없기 때문에 이거 물어붙여야 된다. 지금 아니면 못 물어붙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성격의 일이 있고 지금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풀려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아니 뭐 참 왜 갑자기 뭐 이런 분 얘기까지 다 옮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진중권 교수조차도 김건희 여사 2,000명에 대해서는 죽어도 절대로 양보 안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막 보수 진영에서도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 김건희 여사의 발언에 따르면 과학적인 축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넌센스고. 그렇죠. 왜 그게 국정에 개입한 정황처럼 느껴지게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 거고. 그렇죠.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추측을 불러일으킨 것들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인데 국정의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는 그거를 들었을 수는 있어요. 대통령이 2,000명은 절대 양보를 못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까지는 우리가 그냥 용인할 수 있어. 근데 안 된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 설명하는 거는 마치 대통령이 2,000명을 지금 고집하면서 비정상적인 국정의 결정을 하는 걸 보면
이거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야? 라는 오히려 충분히 할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과학적인 근거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제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한테만 누가 보호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회의록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회로 폐기했잖아요. 예. 참 어이없는 상황인데 아프시지 마시라 다시 한번. 아 벌써 어깨가 막 말씀드립니다. 아프네. 아 큰일 났네. 오늘 두 분 컨디션 안 좋으시다고 아프지 마세요. 저의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프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시긴데. 예,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말래. 예. 사우나를 놔주시면 안 될까요? 네? 사우나. 오마이뉴스도 나갈 길에 좀.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저는 드레스룸이 필요합니다. 드레스룸이 필요하세요? 사우나가 필요하세요? 전 사우나가 좋습니다. 예. 예.